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어떤 주식들을 사들였는지. 자, 마지막 종목은요. FOMC 이후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그간 증시를 짓눌렀던 채권 금리도 많이 빠졌고요. 증시 역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사실상 끝. 미 증시 1년 내 최고 주간 상승률. 바로 지난주에 그러한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물론 3일 전에 있었던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장기물 금리가 상승을 해서 한 번 더 인상한 효과가 있다. 이거는 앞서서 FOMC 위원들도 똑같은 발언을 했고요.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물가가 안 잡힌다든지 경제가 계속해서 뜨거우면은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이 환호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약간 좀 물음표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FOMC 이후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 특히나 고용 지표 살펴보시면은 실업률 올라가고 확실히 이 신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셈이죠. 자, 아무튼 간에 그러한 분위기 반전 효과 때문에 미국 증시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정말 주구장창 팔아치웠는데 외국인 역시 최근 수급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 FOMC 이후에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어떤 주식들을 사들였는지,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면 외국인한테 과연 1순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이후 이틀간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목, 금이 바로 FOMC 이후에 열린 장입니다. 자, 이 이틀간 외국인이 과연 어떤 주식을 많이 사들였는지 살펴보면은 압도적으로 반도체를 사들였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매수 비중이 72%, 코스닥 시장에서는 58%에 달합니다. 일단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소부장은 별로 없죠. 세트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존재를 하는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정말 이 반도체 세트 업체를 많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에서는 다양한 그런 소부장 업체를 사들였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반도체를 독식한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두 번째, AI 최대 인프라 수혜주로 반도체가 꼽히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AMD의 실적 발표에서 CEO 리사수는 일반 서버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AI 서버용 반도체 이쪽에서만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일반 서버 시장도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호시적을 발표를 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업황이 바닥을 탈출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다소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두 번째로 2차 전지를 많이 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에코프로 BM만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과 바이오,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스마트폰 부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퀄컴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 바닥을 탈출했다,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퀄컴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퀄컴의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컨퍼런스 콜에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마침내 기존 재고를 대부분 소진을 하고 새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원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관점에서 가장 큰 전방 산업이 서버랑 모바일 쪽 스마트폰입니다. 양 시장 합쳐서 거의 전체 반도체에서 70%, 80%를 차지를 하는데 AMD 발언을 통해서 서버 시장 살아나고 있고 퀄컴 발언을 통해서 스마트폰 시장도 살아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남은 올해 그리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과연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개별주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외국인이 FOMC 이후에 이틀간 284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4위에 해당이 되고요. 앞서서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위가 바로 네이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는 근데 사실 FOMC 이후에 이 금리 종료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샀다라기보다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어닝,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어요. 매출액은 2조 4,4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3,802억 원으로 15% 증가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3,681억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높게 나왔죠. 밑에 네이버 사업부별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네이버가 플랫폼 업체다 보니까 워낙 사업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수치보다도 이 추이를 보시고 규모 사이즈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메인 산업이 서치 플랫폼이죠.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출 이 부분인데 여기는 사실 성숙기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 안 좋죠. 올해 성장률이 1.3%, 내년 같은 경우에도 1%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광고 경기는 이 경기의 직격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치 플랫폼에서는 3분기 매출액이 거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장하고 있는 사업부가 바로 커머스, 이 주황색이 커머스인데 그리고 콘텐츠, 노란색이 콘텐츠인데 일단 커머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콘텐츠는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커머스 매출액이 41% 증가를 했고 콘텐츠는 39% 증가를 했습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스마트스토어가 있죠. 여기는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 최근에 포시마크 인수를 했잖아요. 이 인수 효과로 인해서 중개 및 판매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래서 여행, 예약 거래액이 급성장하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웹툰 IP, 이게 영상화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 작품이 흥행을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늘었고요. 스노우, 에픽 트래픽 증가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 및 퓨처 R&D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네이버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쪽에서도 매출액이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정도. 전북 교육청 웨일북 판매 이걸 수주를 받다 보니까 매출액이 늘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네이버가 발표한 하이퍼클로바 X 대규모 언어 모델 한국판 챗 GPT라고 볼 수 있죠. 이 기업형 B2B 솔루션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금융권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잘 돼야 되고요. 지난 10월 1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플랫폼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이 네옴시티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전방이 좀 확대될 수 있을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2024년 예상 EPS 기준 PR이 25배 수준입니다. 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 최근에 자사주도 소각을 하고 있고 이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낮아졌다가 살짝 고개를 틀었는데 추세적으로 반등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53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코스피 7위에 해당이 됐고요. 지난 3일 방산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죠.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한국항공우주 역시 실적 기대감이 일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경향도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살펴보니까 3분기 매출 61%, 영업이익은 무려 1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생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방산주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도 약간 수혜를 받았는데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도 약간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주가를 보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에다가 K방산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핵심 국가가 폴란드입니다. 일단 30조 원 정도 계약을 추진을 한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17조 원 정도는 이미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납품을 하려고 했는데 폴란드가 이 8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물량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센티먼트가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런 우려는 너무 크다,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양 FA50 초음속 다목적 경 전투기죠.
물량 12대 중 4대분이 3분기에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4대분이 4분기에 인식이 될 전망입니다. 태국향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죠. 2대도 4분기 매출액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4분기 실적 역시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KF-21과 같은 자국 전투기 개발, 양산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는 여전히 좀 박스권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급락한 거에 비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성 세트가 살아나고 있다.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 역시 지속적으로 지분을 줄이다가 8월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부터는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HPSP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64억 원어치 순매수를 해서 코스닥 1위에 올랐습니다. 3분기 실적은 사실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HPSP가 만드는 장비가 바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전 세계 1위예요. 사실상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만드는 업체가 없습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미세화 공정에서 뭔가 증착을 하고 그다음에 회로를 그린 다음에 식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이온 주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온 주입 과정에서 뭔가 결함이 발생을 하면은 그걸 약간 좀 덧칠을 한다든지 아무튼 간에 치유를 해서 수율을 높이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는 고온 어닐링 장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미세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구조도 바뀌고 소재도 바뀌거든요. 대표적으로 하이K 메탈 소재가 쓰이고 있는데 이게 열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온인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이렇게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수소 농도가 100%에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수율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수소 농도가 100%다? 그럼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폭발 위험 없이 안전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HPSP의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HPSP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세화 공정에서 쓰인다고 했잖아요. 파운드리 관점에서는 16나노 이하, D램에서는 5세대, DDR5, 낸드에서는 200단 이상의 사용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수요가 살아났다라기보다도 공격적인 감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감산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반도체 세트 메이커들의 캐펙스 투자도 역시 보수적이에요. 다만 AI 반도체 시장 여기는 엄청나게 화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화 공정 여기에 따른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HPSP 같은 경우가 내년 업황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예스티라는 장비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도 올해 초에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을 해서 SK 하이닉스에 납품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HPSP 입장에서는 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지금 약간 소송 이슈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와 상관없이 주가 보시면은 최근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살짝 조정만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올 들어서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외국인이 213억 원어치를 매수해서 코스닥 2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HPSP와 마찬가지로 약간 좀 AI 반도체 투자 수혜 이런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HBM 수제주다 뭐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사트 업체입니다.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테스트, 즉 반도체 후공정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고 상장되어 있는 이 오사트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거래하는 유일한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왜 HBM 수혜주냐 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일반 반도체 여기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캐파 관점에서 첨단, 즉 AI 반도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 플러스 이거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까지 iCube라고 하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종합 반도체 IDM 업체라고 하거든요.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후공정도 다 담당을 합니다.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메모리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즉 메모리 단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DM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선단 공정, 즉 AI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레거시, 일반적인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기에 집중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공정, 레거시 반도체 후공정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이 오사트 업체로 점점 이관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HBM이 성장을 하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레거시 공정이 하나 마이크론에 오다 보니까 수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마이크론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HP, SP와 마찬가지로 추세가 전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이때 9월 초에 급등한 것은 삼성이 엔비디아와 HBM3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약간 좀 지연이 되면서 다시금 내려왔죠. 하지만 지지를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분을 확 늘렸다가 다시 줄였다가 최근에 다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이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했다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반도체 주식들 많이 사들였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이슈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100% 살아난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업황과 관련된 이슈와 앞으로 나온 실적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